김성환의 시사야. 지난주였죠. 이란이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피살 사건에 대응해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습하는 전 세계를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이 실수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이게 또 한 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핵협상 문을 열어둔 채 경제 제재와 이란 민심을 자극하는 작전을 또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세계의 이면 시간에는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이후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엔 진짜 전쟁 나는가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전면전으로 가면은 진짜 전 세계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경제에도 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진정 국면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뭐 공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약간 진정 국면에 들어섰는데 일단은 사건의 발단부터 우리가 한 번씩 좀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3일에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군부의 실세였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총사령관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12월 29일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산하 무장 조직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군사 시설을 미국이 타격한 데 이어서 MQ-9 리퍼 드론을 이용해서 바그다드 공항 인근을 지나던 솔레이마니의 차량을 공격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다른 주권 국가의 장성 지휘관을 죽인다는 건 전시가 아니면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조지 W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솔레이마니 제거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이란과의 무력 충돌 같은 후폭풍을 우려해서 실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말에 이제 연말 휴가를 갔다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습격을 받는 모습을 TV로 지켜봤다고 해요. 그러다가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승인하게 됐는데 미국 국방부는 이렇게 원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라크 미국 대사관 또 미군 기지 공격의 배후 인물이 솔레이마니였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살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성명 발표하는 걸 저도 봤는데 이거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또 미국 국내법으로도 좀 안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격의 정당성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만큼 비판적인 여론,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도 트럼프 정부는 군 통수권을 규정한 미국 헌법 2조에 따라서 정당하게 발동했던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 계속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솔레이마니와 그가 조종하는 이란 대리군 세력이 지난달 이라크에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민간인 1명을 살해하는 등 2달 만에 11차례나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근거를 밝히진 않은 거예요. 최근에도 미국 대사관 4곳을 공격하려고 했었다라고 했지만 에스퍼 국방장관은 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 국제법을 위반했고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측도 임박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일 때에만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시설을 실제로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도 유엔의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무력을 쓰는 건 유엔 헌장에 당연히 위반되는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정부한테 솔레이마니 체포하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송환을 하든 아니면 이라크에서 사법 처리를 받든 밖에서 만약에 뭐 암살을 하거나 뭐 공격을 했다거나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라크 땅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라크가 미군하고 역시 주둔군 지휘 협정을 맺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 땅에서 제3국을 무력 공격하지 않는다는데 합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솔레이마니 사살 작전은 완전히 여기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은 법적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작전을 결정했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미국이니까 가능한 작전이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작전하겠어요. 물론 미국이 세계 경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젠 아니라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아니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밝히고 있죠. 우리는 경찰 국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암살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이란에서 사용하는 거고 제거를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처형, 제거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행정부 관리들도 표적살인, 사살조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암살이란 표현을 쓰지 않느냐면 미국에서 암살이라는 건 정치적인 동기가 깔린 살인 이런 뜻이 있는 불법 행위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CIA가 비밀리에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같은 외국 수뇌부를 암살하는 작전이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이 너무 커지니까 포드 전 대통령이 1976년에 미국 정부에 고용된 사람은 정치적인 암살에 참여하거나 공모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암살이 불법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적 암살을 시도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CIA가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는데요. 카스트로에 대한 암살 시도가 알려진 것만 8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제국주의자로 유명한 루문바 콩고 민주공화국의 초대 총리가 61년에 살해됐는데 그 배후에도 CIA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역시 같은 해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자인 트루히오 대통령 암살 계획도 CIA가 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CIA가 아니라 미군이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빈라덴 아니면 알 바그다디를 공습해서 사망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이번 솔레이마니 제거는 지금 시아파 벨트라고 하죠.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쪽이 굉장히 혼란해요. 반정부 시위가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해서 이 나라들이 미국을 상대로 신속하고 단결한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기습 작전을 펼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식 표현으로 뭐 말씀드리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이스라엘이 지금 뒤에서 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랑 상관없고 그 일에 관여하는 얘기도 하지 말아라. 관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NBC 방송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언론들이 솔레이마니 공격 당일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솔레이마니가 시리아에서 바그다드로 이동할 때 이용한 항공편을 확인해서 CIA에 알려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 정확한 항공편을 알고 있으니까 바그다드에 착륙했던 솔레이마니의 행적을 미군이 추적하기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거 방식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지도자들을 암살할 때 쓰는 전형적인 표적 살해와 같은 방식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긴밀하게 대화했다라고 역시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진짜 무서운 정보기관이라고도 하잖아요. 굉장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하죠. 특히 중동 지역에 정보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죠. 모사드가 많이 뒤에서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도 그렇지만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우리는 이제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세계 경찰 안 하겠다. 그리고 중동에서 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주요한 정책이었잖아요. 급속도로 이런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작전을 왜 펼쳤는가. 그 배경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년 6월에 이란이 미국 드론을 격추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응해서 이란을 상대로 한 보복 공격이 승인이 됐다가 인명피해가 좀 많이 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작전 직전에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정에 좀 강력한 지도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제2의 벵가지 사태에 대한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2012년에 무장 시위대가 미국 영사관을 공격해서 미국 대사를 비롯한 관리들이 사망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 국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이었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제일 많이 공격했던 점이 나약한 대응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대선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반대로 민주당이 공격을 할까 봐 그걸 우려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 이게 다 11월에 펼쳐지는 재선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부랑 갈등이 고조되면 유권자들이 현직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어느 나라나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고, 공화당 일부에서는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 뭐 예전에 우유부단했던 오바마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
대통령을 우리는 단호한 트럼프가 있다. 뭐 이렇게 대조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2019년 9월부터 석유를 더 많이 수출하는 순수출국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중동 석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레이마니 제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란은 경제난이 심각하거든요.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에 맞대응을 한다면 지금 정권마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서 제거 작전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청취자 6726님께서 이번 이란 사태는 CIA 국장 출신 폼페이오가 국무부 장관을 하면서 예고된 듯합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중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겼다라는 책임론인데요. 굉장히 이 솔레이마니를 살해해야 된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설득을 했고요. 혼자서 안 되니까 미국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에스퍼 국방장관까지 함께 가서 둘 다 매파 성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제거 작전을 얘기를 했는데 지지를 받지 못했었대요. 근데 작년 12월 27일에 이제 미군 기지가 공습을 받아서 민간인 한 명이 숨지니까 바로 이렇게 강경 대응안이 힘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확고한 2인자로 자리를 굳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중동 정세를 한 치 앞도 전망하기 힘들게 만들어놨다 이런 비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여러 기대와 우려 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다 뒤섞인 사건이 그렇습니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때 사용한 게 드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첨단 드론이죠. 예, 이거 굉장히 무서워.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런 드론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들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무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리 없는 암살자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지금 원격 조종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도로에 있던 솔레이마니의 차량을 미국 본토에서 정밀 타격을 한 건데 소리가 거의 안 난대요. 그리고 최고 시속이 482km, 최대 작전 고도가 15,240m랍니다. 첨단 통신 장비 미사일까지 완전 무장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14시간 채공이 가능하대요. 더 무서운 건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는 놔두고 조수석에 앉은 표정만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얘기잖아요. 예. 2007년부터 이 MQ-9 리퍼 드론이 실전 배치가 됐는데 대규모 병력, 특수 장비가 없어도 적을 죽이거나 핵심 시설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판도를 앞으로 드론이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드론 조종하는 장면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미국 본토에서 게임하듯이 마치 그렇게 그렇습니다. 드론을 조종해서 그래서 이제 뭐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윤리적인 문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조종하는 사람은 게임하듯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죄책감이 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 추세를 거스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이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각국이 지금 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점점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란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핵합의에서 탈퇴하겠다. 우린 핵무기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3일에 솔레이마니가 사망했잖아요. 5일에 핵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제한 규정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안 지킨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2018년에 이란과의 핵합의에서 탈퇴를 해도 우리는 남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솔레이마니 제거를 계기로 이제 핵합의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랑 독일, 영국이 12일에 이란에게 핵합의를 준수해라. 더 이상의 무력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란이 만약에 핵무기를 갖게 된다? 그러면 중동의 어떤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뭐 핵무기 있다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면 이란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국가도 갖고 싶어 할 거고. 그렇습니다. 중동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칫하면은
핵을 쏘는 문제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란이 제한 없이 우라늄 농축을 하게 되면 한 1년 반 정도면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대요. 근데 이미 사정거리 2,000km짜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여기 핵탄두를 장착하면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실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공식화하고 있진 않잖아요. 네,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네. 근데 이제 공식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아파의 맹주기 때문에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중동 지역에 핵 도미노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 대신에 우리가 경제적 보복을 더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보복이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가 제재 조치가 나왔죠. 살인적인 경제 제재 추가로 부과하겠다. 뭘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10일 추가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란의 최대 철강 업체를 비롯한 건설, 제조, 섬유 업체들 그리고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같은 이란 당국자 8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미국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잖아요. 네. 나중에 브리핑을 했는데 그것도 부실했고 9일에 결국 미국 하원이 앞으로 이란의 추가 군사 행동을 하려면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특정 적대 행위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적절히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란 또 이란 정부, 군 일부를 상대로 군사력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는 게 결의안의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위험한 것들을 결정하지 못하게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막겠다 뭐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근데 미국과 이란 갈등의 유일한 승자는 이슬람 국가라고 우리 알려지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단체인 IS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미국하고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 지금 이라크에 많이 파견되어 있는 다국적 군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니까 그 이후에 스페인, 덴마크, 캐나다, 영국이 자국 군을 이라크 밖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나토를 비롯한 다국적 군도 자국군 보호를 이유로 IS와 관련된 작전을 다 중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력의 위축됐던 IS가 이걸 틈타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공교로운 게 지금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또 뭐 제거 작전을 하고 그게 다 이라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라크 정부가 물론 모든 공격을 규탄한다. 이라크 주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건 별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의례적인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미국이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계 민병대를 폭격했을 때도 앞서서 이라크 총리가 하지 말라라고 미국에 요구했는데 미국이 그냥 강행을 했어요. 이후에도 사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을 때도 이라크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소국의 서름을 이라크가 지금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솔레이마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란 정부가 미국 경제 제재 때문에 막 안에서 막 시위가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또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이후에는 또 국론이 하나로 이렇게 결집되는 모습이 보이다가 그렇습니다. 다시 또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지금 이란이 쏜 미사일 때문에 격추돼가지고 추락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민심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언제 떨어졌냐면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지 5시간 만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흘 동안 이게 미사일 공격으로 떨어진 게 아니냐는 비난을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강력하게 부인을 하다가 결국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이란 군이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반미 시위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정부, 반군부 민심이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에 반미 시위로 갔다가 일주일 만에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주말에 한 3천여 명이 모이기도 하고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까지 물러나라 이런 퇴진 요구까지 나왔어요. 이란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란 정부가 다음 달 21일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그래서 시위가 확산되는 게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 여객기 격추가 이란 대외 정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강경파 군부가 이제 목소리를 세게 내다가 네. 이게 지금 약간 위축이 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온건파 개혁파의 입지가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핵 합의를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네. 그때 미리 이라크한테 귀뜸해줘서 이라크가 그렇습니다. 미군한테 알려줬다고 네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 뭐 이런 네, 반응을 그렇습니다. 보이고 이 뭔가 좀 이게 적대적 공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긴장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질서를 좀 짜가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 그 네. 국내적인 민심을 다독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란으로서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공격했어라고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아 그렇지라고 이게 응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반미 강점도 이끌어낼 수 있고 서로 자국민의 민심을 다독이는 조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합의는 다시 할 조짐이 있나요? 지금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히려 솔레이마니가 없어지면서 이란과 협상을 벌일 기회가 상당히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그래서 에스커 국방장관도 이란과 전제 조건 없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상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미국 간의 갈등을 보면서 국제사회의 질서가 얼마나 냉엄한지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네. 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